단순히 이게 기술의 접목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플레이그라운드가 바뀌는 거고 삶의 기준점이 바뀔 수 있고 경제의 기준점이 다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옛날 부자가 이제 부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부동산 뭐 이런 거 다 부자로 썼잖아요. 이제는 그게 다 바뀔 수 있어요. 행보 반갑습니다. 오늘 초대석 시간이고요. 오늘은 메타 MCC의 대표이자 독더보스의 대빵이신 우리 남윤호 대표님 모시고 다양한 인사이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메타 MCC의 옛날 이름이 이제 마이크레 체인이었죠. 이번에 리브랜딩을 했고요. 대표를 맡고 있는 남윤호입니다. 독더버스 플랫폼에서는 남세오로 불리고 있고요. 또는 독더버스 대빵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 메타버스 시장 자체가 워낙 점점 커지고 있다 보니까 이 시장 자체의 잠재력과 그리고 현재 어떤 흐름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어떤 식의 흐름들을 우리가 또 전망해 볼 수가 있을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특히나 또 독더버스라는 플랫폼 자체가 워낙 또 작년에 구글 플레이 1등 할 정도로 굉장히 핫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플랫폼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또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고 또 앞으로의 또 전망 또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모시게 됐었는데 첫째로는 저는 일단 궁금한 게 지금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다양한 대기업들이 이 메타버스에 뛰어들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도 이 메타버스가 뭐다 라고 한 문장으로 정의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대표님께서 이 메타버스를 간단하게 한번 정의해 보신다면요. 메타버스가 뭐예요라고 묻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가요? 네네. 웹3가 뭐예요라는 것도 똑같아요. 그냥 메타버스, 특히 이제 그 전에 먼저 가면 메타버스를 이야기하기 전에 등장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일단 웹3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웹2, 웹1, 웹3. 그리고 웹3는 또 블록체인이랑 연결이 되고 블록체인 쪽에는 토큰, NFT나 토큰의 이코노미랑 결합이 되고 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어떤 서비스가 만들어져서 만들어진 그 놀이 공간이 메타버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웹3는 그냥 어떻게 보면 개념, 뭐 신념, 철학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웹2가 이제 기존에 있었던 우리 뭐 이런 거잖아요. 뭐 페이스북, 뭐 틱톡, 네이버 이런 게 이제 웹2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은 그거잖아요. 약간 아나키스트적 그런 게 있죠. 이 시대에 집중되고 있는 권력을 분산시키겠어라고 해서 등장하는 게 블록체인이에요. 그렇죠. 탈중앙화. 탈중앙화죠. 그래서 중앙이 권력이잖아요. 그 권력을 뺏고 싶어. 그리고 나눠주고 싶어. 이게 이제 탈중앙화, 블록체인의 시작이잖아요. 사실 웹3가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웹2에서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 내 정보 갖다가 내 컨텐츠 갖다 자기도 돈 다 벌잖아요. 그쵸. 나 돌아오는 거 없어요. 뭐 유명세 정도? 좋아요 몇 개? 이거 뭐 없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그 웹2에 몰려있던 그 권력들을 웹3를 통해서는 좀 일반 모든 대중들이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향점을 만들어보자, 세계를 만들어보자가 웹3인 거예요. 근데 그 웹3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권력을 우리가 다 갖지 않아, 나눠줄게 라고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믿어요?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도 너네 정보 안 쓸게. 몰래 팔잖아요. 틱톡도 개인정보는 소중해. 근데 또 팔잖아요. 자기들 돈 많이 벌잖아요. 그럼 못 믿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대기업이 우리는 국민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오너일가가 돈을 버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웹3를 지향한다고 하지만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블록체인 위에 올리는 거예요. 스마트 컨트랙으로 계약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기술을 보강을 해서 한마디로 다 까는 거예요. 다 봐. 여기 있지? 자, 스마트 컨트랙. 우리가 손 안 대. 지들이 돌아가. 그렇게 해서 할 거야. 그래서 만들어 놓을 거야. 자, 됐지? 이제 믿을 수 있지? 자, 나는 다 중앙을 내려놨어. AI가 알아서 돌아갈 거야. 아니면 테크놀로지로 다 해결할 거야. 자, 했지? 자, 보이지? 알았어. 어떻게 줄 건데? 그럼 당연히 토큰으로 줘야죠. 토큰으로 줄게. 왜? 스마트 컨트랙으로 토큰을 컨트롤할 수 있어. 그럼 얘들이 자동으로 나가. 또는 NFT를 발행해 줄게. NFT는 일종의 프로그램이 된 토큰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써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줄 거야. 이거 네 거야. 이렇게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웹3와 블록체인, 토큰, NFT가 결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자, 여기까지는 끝났어요. 개념이 있고 기술 기반이 생긴 거예요. 그럼 어디서 할 건데?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좋아. 일단 스마트폰이 있지. PC가 있지. 그럼 뭘 만들 거야? 라고 고민하는 거죠. 근데 기존 PC에 있는 PC형 서비스나 어떤 스마트폰에 있는 앱 서비스가 아니라 그럼 이 블록체인을 그런 어떤 기술을 담은 앱이 뭐냐? 그걸 D앱이라고 해요. Decentralized Application인 거죠. 블록체인이 사상이 기술이 반영이 된 앱을 D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일단 해볼게. 그런데 그보다 좀 더 강력하게 몰입감이 있는 게 없을까라고 한 게 이제 쓰고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쓰고 볼 수 있는 XR이 등장하는 겁니다. 쓰고 보든 이렇게 보든 이 공간이 바로 메타버스인 거예요. 놀이 공간.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공간. 현실이 아닌 리얼이 아닌 버추얼 공간을 저희가 메타버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 여기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웹3의 어떤 철학적 그런 신념을 지향하면서 블록체인과 크립토로 어떤 테크니컬 시스템과 이코노미 시스템을 만들고 그 위에 얹혀지는 플랫폼 서비스가 바로 메타버스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개념이죠. 여기에는 모바일로도 할 수 있고 XR을 쓸 수도 있고 다양하게 존재하는 거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다 합쳐지면 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 스마트폰이에요. 똑같아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어떤 개념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새로운 형태의 또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건데 어쩌면 그 세계를 통해서 놀기도 하고 돈도 벌기도 하고 내 인생이 어쩌면 거기서 행복할 수도 있어. 이런 어떤 새로운 세계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가끔 발표할 때 쓰는 얘기인데 제가 편의점 알바예요. 네. 시급 10,000원을 받아요. 6시간 일해서 60,000원을 받습니다. 6, 38.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번다고 칠게요. 근데 나는 그 180만 원을 버는 리얼에 살다가 집에 와서 모바일이나 PC로 접속한 메타버스에서는 엄청난 짱이에요. 인기 스타. 가면 막 화려한 옷 입고 다니고 막 덩치도 이만하고 패셔니스타고 거기서 춤도 엄청 잘 춰요. 뭐 거기서 밤새 놉니다. 거기서 막. 지금 인기 짱이에요. 팔로워도 엄청 많고 막 광성 한번 발사해주면 애들 막 쓰러지고 뭐 난리 나요. 그렇죠. 이 사람은 이 편의점 알바의 리얼과 버추얼의 인기 스타가 있어요. 어디가 행복할까요? 버추얼 가상 공간이. 그렇죠. 그럼 뭐가 리얼이에요?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삶의 즐거움을 어디에 둘 거냐라는 거예요. 이젠 세계가 바뀌는 거예요. 현실 속에 있어야 이게 리얼이야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 어디에서 행복의 원천을 느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는 바뀔 것이다. 이 사람한테 이게 가상일 수 있어요. 이게 리얼일 수 있죠. 왜? 여기서 행복을 느끼니까. 버추얼에서 만나는 친구. 아바타끼리 만나요. 되게 친해. 근데 누군지 몰라. 저 뒤에. 그렇죠? 그럼 국경과 인종과 외모, 지위 다 떠나서 친하게 지낼 수 있죠. 근데 오프라인을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재벌집 무슨 막내 아들이야. 그럼 굽히죠. 그렇잖아요. 아니면 되게 남루한 할머니야. 그럼 그 순간 리얼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버추얼에서는 재밌죠. 그치, 서로. 자, 잘 생각해보면 어디가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리얼이냐라는 거야. 그 질문점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단순히 이게 기술의 접목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플레이그라운드가 바뀌는 거고 삶의 기준점이 바뀔 수 있고 경제의 기준점이 다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야. 이제 앞으로는 어쩌면 집에서 계속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버추얼을 통해서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돈을 벌어요. 그럼 뭐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현실에서 뭐 하느냐? 그냥 밥 먹고 똥 싸고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다 버추얼에 도는 거죠.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는 단순히 뭐 놀이다 뭐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다. 이게 진짜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고 행복의 주안점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제 다양한 변화와 혁신을 이뤄내고 있는 게 현재 메타버스인데, 그럼 지금 이미 그렇게 변화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금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변화들일까요? 제가 저기 2010년에 네. 1월에 제가 뭐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저기 저 두 아이인데 저기 왼쪽이 이제 IBK 스마트 뱅킹, 네. 기업은행의 스마트 뱅킹이라는 서비스였고 오른쪽이 신한 S뱅크예요. 신한솔의 전신입니다. 저희가 저거를 최초로 만들었었어요. 주식회사 핑거에서 제가 모바일 사업부 부장이었을 때 대한민국 최초로 스마트 뱅킹을 만들었었어요. 당시에 저거 만들었을 때 다들 안 된다 그랬어요. 저 조그만 거 뭐라냐고. 그리고 은행이 굉장히 컨텐츠가 많잖아요. 네. 텍스트가 많잖아요. 그 텍스트가 많고 복잡한 화면을 어떻게 저렇게 심플하게 만들 수 있냐, 안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신한 S뱅크의 첫 달 거래액이 1억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웹 없어졌잖아요. 네. 다 스마트폰으로 바뀌었죠. 제가 최종으로 온 게 신한소울 마지막으로 2018년도 그 개편할 때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기존에 소위 얘기해서 슈퍼 앱이 등장한 거죠. 예전에는 다 파편화되어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모였어요. 그래서 저 신한소리가 파격적으로 좀 시대를 좀 이끌었었죠. 그리고 처음에는 넷마블에 있었어요. 넷마블에서 게임을 만들진 않고요. 저는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을 위한 플랫폼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예를 들어서 블로그라든지 포탈이라든지 이런 걸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걸 계속했어요. 그래서 게임을 하다가 아이폰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제가 아는 그 핑거에 계시던 분이 너 여기 와서 그거 한번 해볼래? 라고 했는데 이 뱅킹 재밌겠는 거예요. 왜냐면 리얼머니니까. 게임 머니가 아니잖아요. 이건 진짜 돈이잖아요. 그게 재밌을 것 같아서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은행 쪽에 사이드에 일하다가 블록체인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건 좀 더 새로운 또 세계가 열리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고 그러다가 메타버스까지 오게 된 이렇게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게임, 금융, 블록체인을 다 알고 있는 캐릭터가 있는 거죠. 사실 그렇게 경험하기 쉽지는 않은데 운이 좋았어요. 그러게요. 네네. 그래서 그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버스를 좀 쉽게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되게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동안 과정들을 다 봤기 때문에 인터넷 때부터 봤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궁금한 게 네. 기존에 없던 은행 앱을 만드신 거잖아요. 네. 그런 생각을 하셨던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당시에 제가 넷마블을 나오고 있었을 때는 PC가 전부였어요. 스마트폰은 왑이라고 있었어요. 왑. 스마트폰 전에 왑이라 그래갖고 굉장히 느린, 조악한 그런 어떤 모바일 서비스가 있긴 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모바일 브라우저가 생기고 모바일 엔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괜찮아.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실생활에 몸을 써보는 걸 해보고 싶다라고 했던 건데 그게 이제 사실은 뱅킹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왓뱅킹이 있잖아요. 근데 왓뱅킹이 너무 제한적이니까 이것을 또 그땐 텔레뱅킹이라는 게 또 있었어요. 전화로 하는 거. 그거를 조금 더 재밌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아이폰이 재밌었던 건 저는 이제 아이팟을 쓰고 있었으니까 UI가 너무 좋은 거예요. 터치를 해서 할 수 있는 슬라이드 효과라 이런 것들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가지고 가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스마트 뱅킹 만들었을 때는 애플에서 제공하고 있는 API를 최대한 활용하자. 우리가 만들지 말자.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최적화된 UI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했던 게 좀 목표였는데 그게 속했죠. 그리고 되게 빨랐고. IBK 스마트 뱅킹은 정말 빨랐어요. 심플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제 S뱅크는 좀 다르게 그거보다는 더 풍부한 어떤 뱅킹 어플리케이션을 구축을 한 거고 신한소로 이제 한 그 이후로 10년이 지났잖아요. 이미 뭐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다 제압을 한 상태에서 뭔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보자 하는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메타버스를 이야기해 보면 이게 사실은 웹3를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일단은 기술이 바뀌고 있어요. 웹2, 웹3가 가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가상 세계를 만들어야 되는 모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다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기술적으로 메타버스나 또는 블록체인이나 또 이런 쪽에 가니까 기본적으로 요즘 AI, 챗 GPT 핫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관련된 그 모든 부품부터 다 거기 꼽히잖아요. 보안 까지 다. 역시 마찬가지로 웹3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서 관련된 어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게임, 엔터테인, 콘텐츠 다 그걸로 포커스가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 혁신이랑 사업적 환경이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사용자들이 다 알아요. 그 어려운 단어를. 다른 거는 전파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메타버스나 NFT는 사람들이 그거 뭔지 알아?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본 것 같은 느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약간 옛날에 기술적으로 한계가 느꼈던 걸 재조합시킨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기술적, 그리고 사업적 환경, 그리고 사용자 체험이 다 혁신이 되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유통의 혁신, 또 마켓플레이스의 혁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디지털 자산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변화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중요한 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변화를 할 때 변화라는 것을 그냥 한글로 쓰면 변화지만 영어로 표현하자면 디벨롭먼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10점에서 70점으로 이렇게 디벨롭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발전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메타버스 또는 웹3가 추구하는 것은 사실은 쉬프트예요. 쉬프트. 디벨롭이 아니에요. 쉬프트라는 것은 이 판이 붕괴가 돼야 돼요. 그리고 붕괴 후 재조립이 되는 거죠. 재조립이 돼서 다시 디벨롭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변화는 단순히 특정 분야에서 이만큼 발전될 거야가 아니에요. 이것은 세계가 바뀌어야 돼요. 그만큼 강력한 이야기들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그게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혁신은 단순히 뭐 그냥 뭐 디벨롭먼트 수준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이노베이션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붕괴 후 재조립인 거죠. 정반 합이에요. 그런 논리로 접근해야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실은 스마트폰도 그런 느낌인데 스마트폰은 저는 디벨롭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디벨롭 굉장히 셌던 거죠. 그렇지만 이 메타버스는 강력한 붕괴 후 재조립이 될 수도 있다. 어쩌면 이런 거죠. 옛날 재벌이 더 이상 재벌이 아닐 수도 있다. 옛날 고객이 더 이상 고객이 아닐 수도 있고 옛날 부자가 이제 부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부동산 뭐 이런 거 다 부자 됐었잖아요. 주식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는 그게 다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고 표현하는 웹3라고 표현하는 이 변화는 굉장히 강력할 수 있다. 그래서 강력하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존의 기득권이 돈이 가장 많은 대기업, 재벌, 금융권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도적으로 막는 거죠. 그렇지만 변화의 맛을 들이면 절대로 깰 수 없어요. 결국은 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유저가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 과정이 뭐 시작도 아니다라고 보여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